경영 전략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전략이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아는 데 있다. 즉, 전략이란 무엇을 할지, 어떤 새로운 것을 도모할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결정하자는 데 있다는 거죠. 결국 그는 비교 우위에 있는 요소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감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장점을 갖고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잘하는 상담 분야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융 영업의 협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금융 영업의 협업 방식 두 번째, 상품 중심의 협업. 지난 시간에 프로세스 중심의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을 발굴하는 파인더의 역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바인더의 역할, 그리고 관계를 관리하는 마인더의 역할,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고 제안서를 만드는 그라인더의 역할, 이런 네 가지 역할을 혼자서 할 게 아니라 다른 옆에 동료분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세스 중심의 어떤 협업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중요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구분해서 그걸 이제 톱니바퀴처럼 잘 맞춰서 가야 되니까요. 근데 상품 중심의 협업은 프로세스만큼 기술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중심으로 협업을 한다는 것은 동일한 고객을 내가 가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또 다음 주자가 가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이런 식의 어떤 협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어떤 그 영업인들이 접근하는 이런 어떤 방식인데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업 2년차 때 겪었던 일이에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그리고 학창시절에 좀 친했던 고등학교 대학 선배를 몇 년 만에 연락이 됐던 거죠. 제가 이제 영업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우연히 연락이 와서 자기 이제 종신보험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해서 네가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한테 연락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상담을 이제 제가 2년 차고 하니까 이제 숙달도 됐고, 또 제가 이제 좀 그날따라 상담을 잘했어요. 원만하게 상담을 잘했고 종신보험 계약을 하고, 그 형님과 이제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을 하는데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전이랑 다르다. 굉장히 세련되게 상담을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나 이 상담을, 종신보험 상담을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받아봤는데 너 그 사람보다는 못하더라? 쇼크였어요. 헐. 나는 굉장히 그 상담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상담하는 콘테스트, 즉 RP라는 그 콘테스트를 나가면 제가 항상 상도 받고 막 이렇게 잘하는 편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쇼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제가 그 사람보다 못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뭐냐면 당시 제가 속해 있던 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고, 경쟁사에 그 상담을 했던 그 사람 회사에는 상품이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즉, 누구를 만나도 하나의 상품을, 종신보험을 계속 상담해야 되는 그 사람이랑 젊은 사람을 만나면 연금, 나이 든 사람 종신연금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상담을 잘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잘할까요? 누가 더 집중력 있게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한 가지 상품에 집중했던 바로 그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집중력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그 사람만의 거절 처리의 화법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전략이란 하지 말아야 할 걸 먼저 아는 데 있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발적이지 않지만 오직 종신보험만 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아들 얘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면요. 제 아들이 6살 때 약시라는 질병을 발견합니다. 약시. 약한 시력이라는 말인데요. 약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렌즈나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는 그 눈이에요. 즉 치료를 해야만 되는 눈이고 안경이나 이런 다른 방법은 없는 상태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성인이 됐었을 때
실명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데 여러분 혹시 약시의 치료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 그 치료법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가림 치료라는 걸 합니다. 눈 한쪽을 가려요. 양쪽 눈이 있는데 오른쪽 눈을 가리고 2주 동안 생활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 눈의 시력이 0.4에서 0.5, 0.6으로 올라가고요. 또 반대로 왼쪽 눈을 닫고 생활하면 오른쪽 눈이 0.4에서 0.5, 0.6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눈을 가리면서 점점 시력이 높아지고요. 최종적으로는 0.4, 0.3이었던 시력이 1.0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제 아이를 보면서 약시라는 게 정말 전략의 핵심이구나. 즉,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금융 상품 속에서 우리는 그 상품의 홍수 시대에서 좌표를 잃어가는 게 아닐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팀이나 조직을 하는 분들 강의를 가면 그 말씀을 꼭 드려요. 이제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그 관리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이게 모든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게 맞다. 그래서 팀이라는 건 이제 1번 타자 가서 암보험 팔고 2번 타자 가서 종신보험 팔고 3번 타자 가서 연금보험 팔고 4번 타자 가서 자동차 보험 팔고 이런 시스템이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전문성이 생긴다는 거죠. 전문가란 한 가지 일을 반복해서 어느 일정 궤도로 실력이 쌓이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을 취급할 게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품 중심의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잘 아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한 분야를 집중해서 공략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고객을 공유한다.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